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남북이 지난달 고위급 회담에서 12월 초에 도로와 철도 연결 착공식을 하겠다 이렇게 합의한 상태죠. 오늘 통일부는 합의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주변 상황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뉴욕에서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 회담 전격 연기됐죠. 또 미국 중간선거는 상하원이 양분된 결과에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속도에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해서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 소장 맡고 있는 양기대 전 광명시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 지난번 그 민주당 내 경기도지사 경선. 네. 이후로는 잘 안 보이셨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정비를 했습니다. 예. 8년 시장에 대한 이제 정리도 하고 예.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도 좀 했고 특히 이제 지난 9월부터 한국교통대 유라시아 교통연구소 초대 소장으로서 또 대회 가서 열심히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9월에 옮기셨군요. 네. 예. 유라시아 교통연구소. 이 통일을 넘어서 유라시아 이야기가 돼야 될 텐데 너무 좀 이른 거 아닙니까? 유라시아부터 뭐 이야기하는 걸? 이제 이 유라시아 이 대륙 철도, 유라시아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요즘 많이 익숙해졌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것은 결국은요, 이 유라시아라는 말은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한국 남한이 섬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북한에 막혀서. 예. 그래서 남북 철도를 연결해서 이것을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고 또 유럽으로 가는 그래서 유라시아 작게는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대 크게는 유라시아 시대를 열자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이제 다음 달에 열려야 될 텐데 아직 공동 조사도 시작하지 못했다고 해요. 네, 원래는 10월 중하순에 우리 기술진들이 가서 북한의 그 철도 현지 조사를 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예. 차일피를 지금 미뤄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결국은 미국의 반대가 이제 주요한 원인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더라도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건 맞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비용을 산출하고 노선을 산출하고 계획을 남북이 같이 짜는 문제에 대해서 그게 현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걸 하지 않더라도 남북이 의지만 있다면 착공식은 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착공식 여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남북이 협의한 것을 잘 이루어지게 하려면 남측의 자재, 유류 뭐 이런 것들이 북한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약간 비토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 말 들어보면 결국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왜 미국이 그런 입장을 나타낼까요?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보면요. 예. 유류 차량이 좀 조사하러 가기 위해서 가는 게 그게 무슨 큰 위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이것도 이제 미국이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남북에 대해서 너무 앞서가지 말라는 경고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이 너무 그렇게 세세한 시콜콜한 것까지 간섭하는 인상을 주지 말고 어차피 철도라는 게 지금 조사하고 착공 선언한다 해도 앞으로 몇 년 더 걸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 사이에 북미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좀 통 크게 그런 문제들을 잘 이렇게 남북이 할 수 있게 같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또 그게 미국이 또 크게 가는 좋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우리와 북한이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약간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미국 측의 어떤 협조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은 오늘 열리기로 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잖아요. 네. 이렇게 됨으로 해서 북미 정상회담도 딜레이가 될 것이고 결국 선거도 이제 끝났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으로서는 우리는 급할 게 없다. 계속 북한에게 더 많은 걸 내놔라. 이렇게 되면은 북한이 거기에 응할 것이냐. 좀 회의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북한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그동안 미국의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의 대북 제재를 좀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대북 제재라는 게 이번에 좀 완화했다가 또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 미국이 다시 또 제재를 강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지금까지 시정일관 제재를 그대로 묶어놓고 있고 예.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런 경제 제재 같은 것이 완화돼서 경제 발전을 지금 총력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미국이 성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은 야, 핵 사찰 또 핵 리스트 내라 뭐 이렇게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접점을 찾기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것 같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중간선거가 끝나고 뭐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절반에 성공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다음 재선까지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숨고르기를 하면서 북한과 여러 가지 점에서 밀고 당기는 그런 전략 전술을 하지 않겠나.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이번에 미국의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예. 또 그런 대북 그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또 그 속도가 늦어지고 더 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오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외통위 출석해서 철도는 어느 정도 노선이 나와 있다. 개성에서 신의주, 금강산에서 나진 선봉, 러시아 국경까지 경의선 해서 430km, 동해선 800km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북한 철도가 상당히 노후화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걸 네. 현대화로 바꾸려면 결국은 우리 기술진 또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요.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는 이제 가장 그 중요한 핵심인 아직 그 연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연결 그리고 또 현대화와 개보수 예. 이걸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은 거기 1번은 연결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연결이라는 건 지금 두 군데를 먼저 해야 하는데 하나는 도라산역에서 개성공단까지 6km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철도가. 근데 개성공단에서 개성시까지 6km가 지금 철도가 연결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또 이쪽으로 동해선으로 온다면 강릉에서 제진까지 110km가 아직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업들을 먼저 남북이 시작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것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해서 현대화와 또 개보수를 시작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듣자 하니까 우리도 우리고 북한도 북한입니다만은 이 남북 철도가 연결돼서 유라시아까지 가는데 러시아와 몽골이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러시아와 몽골은 왜 이게 적극적이라을까요? 결국은 에너지 등 자원의 문제입니다. 예. 자, 지금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에서 그 핫산 나진까지 연결하는 그 철길을 가장 활발하게 가동하고 싶은 게 러시아에 있는 에너지, 가스나 이런 에너지들을 북한을 통해서 한국으로 보낼 때 오는 경제적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고 또 굉장히 이득이 크고 또 몽골도 자원이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 남북 철도만 연결이 되면 그게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서 몽골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결국 국가의 이익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유라시아 대륙철도에 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중국, 러시아, 몽골을 포함해서 관련국들이 이 남북 철도가 연결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고 또 그 남북 철도가 연결돼서 신의주 단동 또 나진, 핫산, 블라디보스톡 이걸 먼저 하자는 게 지금 국제사회의 예. 가장 큰 공통된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미국, 중국 무역 전쟁 할 때 근심 어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게 수출 다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 베트남 이 3개국에 우리 수출이 몰려있기 때문에. 근데 만일 이 유라시아 철도가 예를 들어 뭐 복선으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몽골하고 교역, 러시아하고 교역 상당히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높겠습니다. 당연하죠. 특히 야간을 이용한 물류. 예. 이것은 뭐 아주 최고 아니겠습니까? 시간과 비용이 단축되고 그다음에 정치성이 있고 그렇다 보면 예측 가능한 여러 가지 이 물류 관련한 사업들이 벌어질 수 있고 그게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고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그런 첩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뭐 이게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했는데 일단 뭐 지금 끊어진 것부터 먼저 연결하는 게 순서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속도도 좀 내면서 괜찮은 철도 사업을 하려면은 상당한 비용이 갈 거라고 보는데 혹시 이 비용은 좀 예산이나 혹은 추정 가액이 나온 게 있습니까?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비용은 추계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이 북한에 대한 철도 현지 공동조사가 필요하냐면 좀 정확히 봐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지금 열악하고 또 모든 것들이 잘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조사를 해서 그러면 그 조사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집니다. 첫째 노선 또 뭐 자재 또 인건비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그다음에 토지 비용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조사를 하면은 달라지라고 보는데 그래서 현재는 한 8조에서부터 한 30조까지 굉장히 그 레인지가 큽니다. 그 범위가 큰데 작년에 한반도 통합 철도망 마스터 플랜에서는 주요 7개의 노선을 건설하는데 개보수한데 한 30조 이상이 든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것은 앞으로 남북이 정확한 현지 조사를 통해서 어느 수준에서 어디까지 언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정하다 보면 비용도 차분하게 이제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특히 이 비용을 우리 한국 남한이 다 내는 게 아니라 국제 콘소시엄을 구성하고 거기에 남북이 참여하면서 국제 콘소시엄이 구성돼서 뭐 중국의 AIB 그 아시아 개발 자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들어오면서 이 철도 건설이 우리와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와 국제사회 문제로 한다면 또 나중에 비용 문제라든지 안정성도 더 담보되지 않을까 그런 지금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방금 잠깐 중국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가 만나서 서울 신의주 중국 있는 철도 건설 사업 검토를 약속했다고 하는데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디 있을까요? 근데 이것은요, 이제 기존 철도가 아니라 새로운 고속철도를 놓자는 겁니다. 새로운 철도를 놓자. 네, 그것을 이제 적어도 도라산 개성. 저는 뭐 광명 시장했기 때문에 3년 전부터 광명에서 개성 평양, 신호주 단동을 잇는 그런 그 고속철도 놓자는 게 한 400km, 아까 430km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는데 이것은 중국은 1대1로 때문에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오랫동안 협의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사업계획도 발표를 했었는데 우리도 같이 이 고속철도를 놓자는 거에 동의했고 다만 이것을 남북이 먼저 이 고속철도를 놓는 구상도 같이 진행을 시켜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기존 철도를 연결하고 개보수 현대화하는 것과 병행해서 이런 나름대로 발상의 전환을 통한 고속철도 문제를 병행한다면 나중에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것도 한국 중국 컨소시엄으로 하는 겁니까? 네, 이제 만약에 이제 남북이 결정을 하기 나름이죠. 이것도 만약 이게 지금 한 10조 원 가까이 예산이 든다는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이 먼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거기에 이제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기술적인 문제, 향후 운용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논의를 해야겠죠. 400km 정도면 뭐 초고속 열차로 간다면 2시간 정도에 가는 건데 굳이 중국까지 갈 때 이제 비행기 탈 필요도 없겠네요. 그래서요. 네. 저희 연구소에서 또 제가 광명 시작할 때도 많이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연구진들하고 그랬더니 이 남북이 고속철도를 논다면 그러면 신주에서 중국의 단동을 연결하면 베이징까지 하얼빈까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5시간 반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어허. 그러면 동북아 일일 생활권이 되는 겁니다. 일일 경제 생활권이 되고 이제 이 동북아의 경제와 또 번영의 문제는 시간 문제다. 뭐 평화는 자연히 따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즘 정부도 동북아 일일 경제 생활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3년 전부터 나름대로 이걸 좀 연구를 해가지고 보니까 5시간 반이면 북경, 하얼빈, 블라디보스토크를 간다면 누가 비행기 타고 가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위해서 남북의 철도가 최우선적으로 놔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관광 사업도 준비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국회에서 아까 그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라는 국회의원 연구단체하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유라시아 교통연구소가. 근데 거기서 한 분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철도 크루즈를 만들자. 그것은 뭐 저 같으면 광명, 또 개성, 평양, 신우주, 그 다음에 훈춘,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기차를 가서 거기서 다시 기차를 타고 오는. 그렇다면 굉장한 관광의 효과가 있고 그게 또 경제적으로 이어지고 또 평화적인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다. 뭐 그런 제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개성이라든지 또 여러 북한의 지역에 공단을 만들고 경제 특구를 만들고 이럴 때도 이 철도가 있으면 가장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일자리가 생기고 남북이 공이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부흥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확신하고 또 저도 그런 것의 확신 때문에 제가 유라시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천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아까 러시아 몽골 쪽이 뭐 굉장히 원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비용 또 기술을 대면서 그 남북 철도를 깔게 되면 결국은 북한에 퍼주기 위해서 북한하고 또 러시아나 몽골만 좋아지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도대체 뭘 얻느냐 이런 회의를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한국의 비용은 극소화하고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미 북한과. 그리고 이미 2014년 2월에요.
북한, 중국, 남한의 조그만 기업이 협약을 맺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그 고속철도, 경의선 쪽의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그런 협약을 맺어서 했는데 그때도 국제 컨소시엄으로 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안들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냥 우리 한국이 비용을 댄다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그러한 국제 컨소시엄을 남북이 중심이 돼서 잘 구성을 하고 또 운영도 그에 걸맞게 국제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일석삼조 효과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관광이라든지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한으로 진출을 하고 동북 삼성 또 유럽까지 간다면 당연히 남한에 일자리가 생기고 남한 경제가 부흥하는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윈윈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절대 이게 퍼주기라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를 해서 더 지혜를 짜서 국제 컨소시엄도 구성하고 우리가 돈을 안 내고도 기업이 참여하고 정부가 안 내고도 기업이 참여하고 또 국제 금융기관 같은 데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평화는 당연한 것이고 네. 경제적 효과도 부수적으로 따라올 것이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평화보다도 더 그 경제적 번영이 더 중요한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팟빵 앱으로 청자님께서 국회 진출 생각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네요. 제가 2004년, 2008년에 두 번 총선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재희 씨한테 두 번 고배를 먹었는데. 예. 이제 시장 두 번 했으니까 예. 좀 정비를 해서 예. 이제 앞으로 또 뭔가 한번 도모를 해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게 되면은 뭐 경선하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이현주 의원 지역구에서 제가 두 번 그 총선에 출마했었는데요. 저는 뭐 당연히 우리 민주당의 기본적인 게 경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지역 주민과 또 여러 가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경선해서 좋은 분이 돼야 한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경선은 떨어지셨네요. 이재명 후보한테. 우리 이재명 그 지사께서 워낙 그 인지도가 높으시더라고요. 역시 방송의 유력이라는 게 대단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겁니까? 방송에. 뭐 그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 방송에 불러만 주시면 자주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광명이 지역구가 하나가 아니죠? 둘입니다. 둘인데. 갑과 을이 예. 있습니다. 시장은 한 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두 번 당선됐죠, 시장. 네. 그럼 광명에서는 인지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제일 높은 편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러나 이제 민심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인지도만 중요한 게 아니고 민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좀 더 겸허하게 민심을 따라야죠. 한때는 같은 당에 있었습니다. 이현주 의원. 근데 지금은 뭐 이제 당도 다르고 그 민주당 혹도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수의 여전사로 태어났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 더불어민주당 공천받아서 재선까지 했는데 그냥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친정에다가 막 총질하는 모습이 같은 지역구 정치인으로서 참 때로는 분노까지 느낍니다. 사람이 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시장 재선 끝나고 이렇게 지역구에서 시민들 많이 만나는데 저한테 많은 부탁을 해요. 다음 총선에서 꼭 좀 이현주 의원 혼내줘라. 그래서 제가 웃고 맙니다. 예. 그래요. 오늘 우리 양기대 전 시장은 유라시아 교통연구소 소장 자격으로 우리가 초대를 해서 쭉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그전에 또 정치인이니까 또 정치 얘기 몇 가지 제가 여쭤봤다고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요즘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연일 비토하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 반성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 전 시장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도 거기에 이제 혁신 성장 또 공정 경제 이렇게 해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그런 큰 타이틀로 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 가면서 큰 틀에서 소위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지금 불평등 또 소득 그 격차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시장 8년 하면 느낀 게 뭐냐면 문제가 있다면 그걸 대안이 아니라 좋은 그런 보완책들을 마련해 가면서 결국은 그런 큰 틀에 좋은 기조를 이어가는 게 저는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광명에 옛날에 광명동을 한번 놀러 가봤는데.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하고. 좋더라고요. 예. 그거 알고 여쭤본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다시 한번 여건이 되면 초대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